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정규준 짐, 애덤 스미스 출판 21년간 73배로 자산을 불린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법 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낭독하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은이 정규준 1954년생으로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극동 공병단에서 15년간 근무했다. 대우 엔지니어링 서해대교 건설공사 감리단에서 4년 6개월 근무했으며 209 감리단장을 맡았다. 이후 건설업 분야에서 5년간 일했고 주 K텍 대표를 역임했다. 2004년 8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2025년 12월 중순까지 21년 4개월 동안 총 수익률 7,300%를 달성하며 일명 슈퍼개미로 불리고 있다. 레버리지와 단타를 배제하고 버티는 힘을 중시하는 단단한 투자 원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며 연평균 23%의 복리 수익률을 달성했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와 노후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업으로 매달릴 필요 없이 인생을 소모하지 않는 투자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전인구님의 추천사입니다. 20년간 지켜본 주식 스승의 진심.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코스피가 500에서 2000을 돌파하며 지수가 4배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상승장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여느 주식 초보자들이 그렇듯 강연과 도서, 방송, 신문 가리지 않고 주식 공부를 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블로그 글에서 그동안 배운 지식과 차원이 다른 해안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주식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한국의 어떤 업종이 상승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업계에서 일했던 배경 지식까지 동원하여 특정 섹터와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분이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이 남달랐고 당시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보고 따랐고 2008년 수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개미가 되었다. 하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유럽 위기를 겪으며 코스피는 장기간 정체되었고 주식시장의 인기가 꺼져가자 팔로워들도 서서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익 없이 한결같이 블로그에 시황과 기업에 대한 분석글을 올렸다. 여기에 더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왔다. 그러는 사이 몇 년이 지나자 투자했던 기업들이 하나씩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수익을 낸 기업의 지분을 일부 팔아서 다시 재투자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던 양양의 토지를 매입해 투자했다. 몇 년 후에 양양은 갑자기 인기를 얻으면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조선주에 집중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스승님의 분석에도 따라서 사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환경 규제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조선주가 오르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유튜브에 출연해 조선주가 왜 오를지를 설명하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후 조선주가 드디어 움직였다. 10년 전 시멘트 때처럼 6배 이상 상승하며 스승님은 큰 투자 수익을 냈다. 조선주가 오르자 그제야 사람들이 2배, 5배 오른 가격에서 투자를 시작했다. 좋은 주식을 발견하고 쌀 때 산 다음 기다리는 투자는 손해를 보기 어려운 정석 중의 정석 투자다. 하지만 대중은 좋은 주식보다는 많이 오를 것 같은 주식에 관심을 갖고 쌀 때는 쳐다보지 않다가 비쌀 때만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하지 못한다. 단단한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 영상에 출연하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다. 교과서처럼 투자해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일반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대중은 20년째 이 원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일부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떤 수익도 없이 20년째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출연하신 것은 대중이 올바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책도 흔쾌히 인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와중에 심혈을 기울여 쓰셨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자녀가 부자가 되는 지혜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고 그 자녀가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이 대한민국을 위한 작은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2026년 1월 전인구. 본문 낭독. 들어가며 단단한 투자가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금융회사에는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토목을 전공하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로 일해온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이라크 전쟁이라는 불운이 닥치면서 시간은 많고 할 일이 크게 없던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사업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21년간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매년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래의 희망은 은퇴 후 서울 변두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독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많던 보육원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보육원 원장들의 말에 따르면 고아들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자란 아이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 복직과 직원들에게 접대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한사모라는 단체를 만들어 월 2만 원 정도의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들이 차례로 집을 나가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지고 체력도 경제력도 없는 노인들이 손주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폐지를 주어 모은 돈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조손 가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기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과는 이런 가정들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추천을 받아 스태프들이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 보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인 오너리스크와 철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나이도 더 들고 체력도 너무 약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양 스포츠 단지도 포기했습니다. 대박 없이 21년간 73배. 주식 투자를 위한 책에 이런 지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에서 권하는 내용들을 믿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안락한 노후와 은퇴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4년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저는 21년 전
원금의 5배가 넘는 수익을 2024년 한 해에 벌었고 2025년은 12월까지 14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산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고 조선주를 매도한 이후에 책을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5년 정도 지나 더 큰 부자가 되면 책의 효과도 더 크겠지만 2024년에 계엄령이 터지면서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껴 한국을 조기에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에 주식 투자 성적을 공개하자면 저는 21년 4개월 동안 73배, 73배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연평균 23.1%의 수익률입니다. 그동안 호텔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 등에 사용한 자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그 정도이니 실제로는 더 클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조차 모르는 투자 실적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올바른 투자를 해서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투자 실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내는 것은 나름의 재능 기부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의 주식 투자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자금이 많지 않아 대신증권 한 곳에서만 2년 정도 투자했습니다. 어느 날 지점장께서 자기가 20년 정도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200명 정도를 밀접하게 관리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저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달에 보통 몇십 %의 수익을 올린다고 광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할 것이고 그냥 조금 잘하는 개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산을 73배로 불려준 투자 종목.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에 따라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좋은지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혼자 스스로 투자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과거도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현재가 과거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왜 그런 종목을 선택했고 어떻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지 비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는 과거이기에 가능한 줄여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점은 주식 투자는 그렇게 쉽지 않고 때로는 정말 무섭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위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가 어렵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적금이나 예금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거품이 발생할 땐 언제나 반복되는 현상인데 새로운 시대니 하며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자칭 전문가들의 주장을 절대 쉽게 믿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감으로 시작해서 장기 투자로. 지금부터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업투자가처럼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운이 좋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거의 초보자였고 공부도 거의 하지 않았던 데다 재무제표도 볼 줄 몰랐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상세하게 보지도 않고 투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동학개미 같은 젊은 초보자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때가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을 계산하기 좋게 10으로 시작했다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은 80으로 8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29까지 하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직전에는 300까지 올랐고 그 후 손실을 보아서 크게 내려갔다가 현재는 730, 즉 73배 정도가 21년 4개월간의 투자 성적입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실적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벌어서 12년 전쯤 판교와 강원도 양양에 매입하기 시작한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좋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아파트 전세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마치 게임머니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삶의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주었고 또 분산 투자의 의미도 있었기에 부동산에도 투자한 것입니다. 원래 주식과 부동산이 반반 정도였지만 2023년에 갑자기 하조대 지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40%, 부동산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은 별로 오르지 않고 주식은 평균보다 훨씬 더 벌면서 현재는 부동산이 53%, 주식이 47%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양양의 하조대 해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모래로 된 평지를 약 1만 6천 평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양은 10년 전 이주하기 전에는 아무런 연고나 인연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콘도를 제외하고는 생각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크게 벌었던 주력 종목들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증권주만 투자해서 6개월 만에 2배를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5% 정도의 비중으로 경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4배 정도 벌었고 2007년에 OCI도 투자해서 단기에 2배 정도 벌었습니다.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보았던 아시아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반 동안 처음에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집중 투자에서 평균 4배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쌍용양회로 5.2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는 70% 정도 비중을 유지했던 조선주에서 골고루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처음에 35% 정도 비중이었다가 지금은 대주주 한계 때문에 3분의 2 정도를 매도하고 2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으로 4년 동안 5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선주는 아직 전량 매도하지 않았고 35% 정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기업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 고배당 때문에 쌍용양회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만 주를 5,850원 매수했는데 한행컴퍼니가 인수한 후에 매년 고배당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2만 원대의 주가로도 약 25% 정도의 배당을 몇 년 동안 받았기에 1,160원의 주가로 보면 배당만으로 거의 2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셈입니다. 물론 한행컴퍼니가 인수하기 전에 절반 정도 매도했기에 평균으로 보면 약 5배 이상으로 저희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려준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가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수익을 올려준 종목은 쌍용양회입니다. 정규준 작가의 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21년간 73배로 자산을 불린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법 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는 95%의 대중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에 반하는 사람은 외로울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항상 옳고 시장에 대항하지 말라는 주식 격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대중의 거품 심리가 너무 강하면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이 60%만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 안락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처럼 성공률이 70% 이상이 된다면 20년쯤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현재의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올라갈 확률이 70% 이상 된다고 작가님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가능하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얘기죠.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1년 동안 단 14일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상승장이라도 투자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폐의 양은 정부 차원에서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 종목과 태양광, ESS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중국이 희토류처럼 75%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강한 규제를 지속할 거라고 합니다.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한국의 OCI 홀딩스와 독일의 바커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ESS 분야도 전망이 밝지만 자동차 배터리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고 있기에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조선, 연해산업, 원전, 2차 전지 이 5가지를 한국의 대표적인 경쟁 산업으로 보았는데요. 하지만 2025년에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제약 제조와 방산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제조업 협력 분야까지 더해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유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